여러분의 투자 고민을 나이스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마감 찬스 나이스탁의 장유리나입니다. 각국의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속 간밤 뉴욕장에서 반등이 우리 시장에도 훈풍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우리 시장 한알령 해제라는 기대감 속에 더블 효과를 받으며 현재 순항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미중 간의 강대강 갈등 격화되면서 시장에는 호재 그리고 악재도 공존하는 만큼 조금 더 신중한 투자 판단이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슈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 속 어떤 종목을 좀 더 집중해서 봐야 될지 마감 찬스 나이스탁과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포트에 대한 또 관심들 바로 점검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실시간 종목 상담 해드릴 예정이고요. 시크릿 공략주 원하시는 분들은 홍프로 3글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이분과 함께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민 해결사 홍광표 프로님 나와주셨습니다. 홍 프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반도체 그리고 중국 소비주 등 일부 테마 쪽으로 좀 매기가 쏠리는 양상인데요. 현재 시장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일단은 전일 뉴욕 증시 상승하면서 금일 국내 증시도 근데 이제 자세히 보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엄청 세게 이제 강도 높게 올리고 있고 또 하나는 미 시장에 지금 그 마이크론이 양호한 실적을 내면서 국내 그 반도체 관련주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또 홍콩 특별 지위를 박탈하면서 미국이 국가보안법 통과와 미국 갈등이 고조세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유럽 시장도 코로나19 봉쇄 조치 완화 기대감으로 전 세계가 어제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게 호재와 악재에 되게 민감합니다. 구간도 그렇고 그리고 그동안에 유동성으로 올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는 슬슬 펀더멘탈 그리고 실적과 향후 성장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150이 돌파하면 다시 2200선 그리고 하단에 어제 일단 깨졌었는데 2100선이 다시 이탈이 되면 하단으로 2000 초반까지 조정으로 보시면 되고요. 금일 일단 중국 관련된 거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포털 검색어에는 홍콩 특별 대우 중단, 추가 조치 검토 등 홍콩 보안법과 관련한 이슈들이 또 위치해 있었는데요. 이 이슈로 인해 미중 간의 갈등 더욱더 격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속에서 오늘 한알령 해제라는 또 기대감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우리 시장에 또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한알령 해제라는 이 키워드요.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또 종목이 관련된 게 있어서 말씀드리긴 할 건데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눕니다. 화장품하고 일단 그 일반 그 생활 기자재 쪽은 아무래도 해제 기대감으로 인한 탈출, 그러니까 종목이 상승했을 때 지속적인 상승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처음에 제가 2달 전에 얘기했던 게 시진핑 주석 방문 그 부분 때문에 했던 건데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래도 힘들어진 부분이고 한한령 해제는 지금 어찌 보면 홍콩 관련된 부분이 약간 정치적으로 껴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수는 없는 부분이겠지만 아무래도 한국과의 관계를 좀 더 부드럽게 하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공식 발표는 아닙니다. 그래서 관광 상품이 이제 인터넷에 나타난 부분하고 하는데 화장품주는 일단은 상승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매도가 맞다고 보고요. 향후에 볼 수 있는 게 금일 이제 특징주에 있는데 영상 콘텐츠나 아니면 게임 관련주가 중국하고는 좀 그래도 좀 더 좀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성장성도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나오고 하니까 그쪽 부분을 보지 나머지는 한한령 해제로 그냥 단기 그러니까 며칠 정도 이슈는 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이슈가 되기는 힘들다고 보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한알령 해제로 관련 종목들 조금 짧게 바라봐야 한다라는 보수적인 의견 주셨고요. OTT 관련 종목에 대해서는 중장기로 또 넓게 가져가자라는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별 종목들을 또 하나씩 점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시나요? 일단은 제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이것도 영상 관련주, 영화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U라고 NEW인데 최근 신작 영화 개봉으로 인한 이슈 및 차기작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부풀어 오르고 있고요. 증권사 리포트도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유아인 주연에 살아있다는 게 125만인가 돌파했고요. 차기 반도라는 게 상당히 강동원 주연인데 이 작품이 되게 기대작입니다. 그리고 185개국에 지금 선판매가 됐고 개봉 전부터 기대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7월 이후에도 신작이 또 지속적으로 드라마도 나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개봉하고 방영에 맞춰서 아마 주가 부양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향후 회사 목표가 3년 동안 외형과 수익성을 동반 성장을 가능하게 하자는 약간의 회사의 코멘트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좀 볼 때가 되지 않나 싶어서 첫 번째 이슈 특징주로 영화 관련주인 유입니다. 지금 현재 자리가 5,160원대인데요. 분봉을 보시면 지속적으로 내려오던 박스권으로 옆으로 내려와서 진행되던 주가가 지금 상승 초입 구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대략적으로 5,100원 기준가로 보시고 1차 상승했을 때 기존의 윗부분을 보시면 중간 자리인 5,600원이 있긴 한데 저는 조금 강하게 봐서 5,800원대까지는 올라갈 것 같고요. 만약에 추가로 오른다면 더 위의 부분인 6,500원까지 지속적으로 보시면 되고 단 하단으로 4,500원대, 600원대가 이탈하면 종목이 어차피 상승세는 꺾이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눈여겨본 종목은 바로 뉴였습니다.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의 움직임으로 화장품, 엔터, 그리고 영화 카지노 등 관련 종목군들 워낙 또 눌려 있었기 때문에 반등 탄력도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또 하나 눈여겨볼 종목 꼽는다면 어떤 종목 보세요, 홍 프로님? 일단 금일 두 번째는 약간은 중국하고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 게임주 컴투스입니다. 사실 원래 예전에는 컴투스가 대장주였는데 게임 업종의 대표적인 언택트 업종이고 그리고 향후에 그 코로나19로 부각되면서 긍정적인 요인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상 최대 분기 매출액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시장 예상치를 상당히 뛰어넘을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주요 게임인 서머너즈 워하고 야구 게임 매출 호조도 있고 그리고 지금 실적도 상향 조정하고 있고 증권사 쪽에서 그리고 4분기에 신작 출시가 있고 3분기에 아마 베타 서비스를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모멘텀적으로는 상당히 괜찮고 주가도 지금 위치가 되게 금일 제가 들어오면서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현재 구간으로 보시면은 주가가 거의 2년 동안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채널이 바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하락보다는 박스권으로 돌파가 된다면 상방향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현재 구간이 오늘 좀 상승을 해서 지금 구간에 진입하기는 좀 애매하고요. 약간의 조정이 나오면 11만 5천 원 정도를 기준가로 보시고 공략이 가능한 가격으로 보여지고요. 1차 상승했을 때 이 종목을 좀 길게 보신다면 13만 5천 원 정도, 13만 5천 원 정도 그 구간까지 보시고 만약에 돌파가 된다면 좀 더 위로 보시고 15만 원까지 지켜보셔도 되는데 아마 그러려면 시간이 좀 하반기를 보셔야 되니까 하단에 지금 구간에서 중요한 자리는 10만 원 초입이 깨지지 않으면 크게 문제는 없는데 중형주다 보니까 10만 5천 원 이탈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좀 분할 대응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혹시라도 중국에 판호 발급이나 IP 쪽을 얻게 되면 또 중국 이슈로도 상당히 올라갈 수 있으니까 조금 중기적 관점으로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컴투스 중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하이투자증권에서도 2분기 실적 좋을 것이다라는 목표 주가 상향 조정 리포트도 나왔으니까요.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눈여겨볼 종목들에 대해서 점검해봤고요. 저희 시장에서 공략해볼 만한 종목도 필요하시다면 샵 3772번으로 시크릿 공략주 이렇게 힌트 홍프로 세 글자 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오늘 높은 수익률 나온 공략주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빛보다 빠른 정보력으로 완벽한 타이밍을 잡아라. 홍광표 프로의 아주 나이스한 공략주를 공개합니다. 오늘 만나볼 종목 날아올라 바로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이 종목 영상 관련주로 넷플릭스와 2020년 3년간 CJ 이네임인 작품 20편 이상을 동시 방영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중국은 기회의 땅으로 불리기도 하죠. 미래 성장성이 큰 만큼 현재 중국 시장 공략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6월 4일 공개 공략주로 선정 이후 14%가 넘는 수익률을 나타냈습니다. 두 번째로는 코드번호 171010 램테크놀로지입니다. 이 종목 반도체 관련주로 엮이는데요. 반도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제품 매출 증가와 더불어서 원가 개선 그리고 영업 레버리지 효과에 따른 수익성 개선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는데요. 최근에는 일본과의 대립으로 인해 7월까지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램테크놀로지 6월 24일 시크릿 공략주로 선정 이후 5.41%의 최고 수익률을 나타냈습니다.
네, 두 종목 모두 오늘 또 핫한 섹터 중 하나다라고 또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스튜디오 드래곤부터 리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장중에 52주 신고가 경신했고요. 장 초반 대비했지만 역시나 탄력은 좀 역시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홍프로님이 앞서서도 OTT 관련주들은 앞으로 중장기적 또 장기적으로 바라봐도 좋은 관련주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전략을 또 잡아주신다면요.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서 이제 그 한국 드라마를 좀 많이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넷플릭스 대항마로 일단 중국에 3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드라마 수입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한한령 해제 기대감으로 제일 득볼 수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영상 쪽. 그러니까 다른 제품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 영상만 넘겨주면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고요. 지금 제가 그때 말씀드리고 나서 그러니까 영상 콘텐츠 쪽이 향후 제가 3분기 이후부터 괜찮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1차적으로는 오늘 1차 목표가를 바로 찍었습니다. 잠깐 차트 보시면 9만 원을 한 번에 돌파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뭐 시총이 작은 종목도 아니고 전일이 2조 2천억이니까 오늘 지금 8% 정도 올랐으면 거의 2조 한 4, 5천억까지 올라갔을 겁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 9만 원이 안착된 이후부터 아마 새로운 시세의 시작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분봉을 보시면 금일 왜냐면 차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상단으로 갔을 때 기존에 이제 참여자 중에 그동안에 손실이 하셨던 분들이 매도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주봉상 이제 들어 올린 겁니다. 그래서 10만 원을 향후 목표가로 보시되 저는 사실 8만 5천 원 밑에면 좀 진입도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 점 체크하신 다음에 지금 2차 목표가는 9만 9천 원을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앞부분이 박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원래 아홉수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서 지금 차트 위치로도 10만 원 가격대 직전에 위치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9만 9천 원을 목표가로 보시고 좀 추세로 보시는 분들은 좀 더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램테크놀로지도 리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현재 가지고 계신 분들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야 할까 고민이실 텐데요. 전략 잡는다면 어떻게 갈까요? 저는 사실 8천 원을 빨리 건드렸으면 좋겠는데 지금 계속 고가를 보면 8천 원 근처 갔다 계속 밀립니다. 오늘 고가도 7,990원입니다. 왜냐? 8천 원을 넘어가면 종목이 한번 위로 슈팅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직전 고점이 8,700원이긴 한데 지금 위치로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8,500원까지 1차 갈 거로 보는데 분봉 보셔도 약간 흐름이 계속 지금 세 번째 올랐다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7월 초에 8,500원까지 일단 지켜보시고 하단 안 깨지면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불화수소 관련주로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번에 G7 관련해서 일본하고 또 대립각이 생겨서 아무래도 좀 시끄럽지 않을까 생각은 하니까 그리고 성장 섹터로 들어가 있는 종목이니까 크게 보시면서 만약에 8,500원이 돌파됐다 그러면 2차 목표가는 9,000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9,000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성장 섹터로 들어가 있다라는 또 긍정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뭐 그럼 그 전에 또 시크릿 공략주였던 우리 뭐 키이스트 그리고 제로투세븐에 대해서도 현 시점에서 전략을 잡아주신다고 또 홍프로님이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홍프로님 먼저 키이스트부터 전략 잡아주신다면요? 소폭 한 1, 2% 수익 갔다가 쏟아졌는데 사실 그래서 이제 전략을 말씀드리는 게 지금 구간에서는 금일 최근 들어서 5월 중순 빼놓고는 5월 10일 빼놓고는 지금 최대 거래량이 터졌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전략하고 틀어지면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해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로 올라간다면 만약에 15,000원까지 가면 다 전원 다 이제 수익권으로 돌입하는데 현재 구간에서 중요한 자리가 금일 고점인 14,000원 초반권입니다. 이유인 즉슨 차트를 가까이서 보시면 갭으로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4,000원이 걸리는 건데 혹시라도 2, 3일 안에 바로 움직이면 이평각을 오늘 어떻게 보면 축소시키는 그러니까 각이 좀 하단으로 내려가다 오늘 그런 봉이 나왔으니까 위로 올라가면 일단은 15,000원 가면 비중을 최대한 줄이신 다음에 뭐 추가 상승이 나온다면 좋겠지만 전략적으로 일단 제 생각하고 다르게 움직인 거기 때문에 상승이 나왔을 때 적절한 고가에 올라갔을 때 처리하라는 방향으로 볼 때는 15,000원이 맞다. 그래서 상승이 만약에 이번 주에 나오면 15,000원 금방 올라갈 겁니다. 근데 크게 무리는 없는 30분 봉이 전환이 됐는데 장기평으로 보면 13,500원대만 올라가면 처음에 공략하신 가격까지는 충분히 가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빠르게 제로투세븐에 대한 전략도 잡아보겠습니다. 홍프로님 피드백해 주시죠. 이 유아 관련주인데 이 종목 또한 지금 아무래도 지금 한한령 관련주로 엮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고가가 대략적으로 차트상으로 지금 18.16%인데 이 종목 또한 저는 9,000원 이상은 일단은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오늘 현재 8%대 정도 복귀가 된 건데요. 상방향 보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8,000원 초반권 가면 일단 9,000원 초반권 보시면서 그 고가를 보는 거는 조금 좀 지켜보시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로투세븐은 그리고 실적이 좋아진 만큼 그 부분은 꼭 체크하셨다가 한한령이 만약에 뭐 확실하게 코멘트가 나온다면은 제가 목표가를 10,000원을 보긴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9,000원 전후를 목표가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9,000원 전후의 목표가 설정해 드렸고요. 지금까지 수익는 종목에 대해서 또 리뷰 도와드렸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이렇게 전문가님이 소개해주는 나이스한 공략주 원하신다면 샵 3772번으로 또 홍프로 세 글자 보내주시면 시크릿 공략주 오늘 안에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또 관련돼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엮여있는 사연들도 함께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먼저 상담에 앞서서 공개해 주실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나이스 공략주 어떤 종목일까요? 예전에 한번 섹타를 했었는데 지금 곰곰이 생각하다가 제가 이제 테마 섹타 쪽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과부하가 걸립니다. 왜냐하면 장이 이게 어느 정도 좀 바란스를 맞추면서 움직이면 괜찮은데 막 들쑥날쑥하니까 저도 좀 애매해서 이번엔 조금 실적 개념이고 또 하나는 이제 하반기를 기대하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반도체 쪽에서는 시스템 반도체를 거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판 뉴딜 관련주도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이 DB하이텍입니다. 예전에 추천했다가 한 좀 올라갔다 다시 조정 주고 있는데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고요. DB하이텍은 전력 반도체, 이미지 센서, 주력 제품의 성장에 힘입어서 양호한 실적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등에 대한 8인치 파운드리 수요가 호조세고 지속적인 아마 좀 더 확대되는 시장성이 될 걸로 봅니다. 파운드리 산업 내에서 DB하이텍의 위상은 더욱 올라갈 거로 보고요. 이에 대한 기업 가치도 지속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DB하이텍 차트를 보시면 현재 가격 29,350원인데요. 분봉으로 체크해 보시면 크게 무리 없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29,000원을 기준가로 잡으시고 상단으로 갔을 때 1차 목표가를 32,000원, 그리고 이 종목은 저는 솔직히 말하면 좀 길게 간다면은 향후에 신고가를 간다는 예상하는 종목 중에 하나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월봉으로 보시면 지금 쌍봉인데 위로 올라가서 돌파되면 저항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2차 목표가는 3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을 깨면 안 되니까 27,000원을 손절가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나이스 공략주로는 DB하이텍이었고요. 파운드리 산업 내에서 DB하이텍의 위상은 더욱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호평을 또 주셨습니다. 자, 그럼 시크릿 종목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종목의 힌트는 또 어떻게 될지 기대 많이 해주세요. 자, 오늘 종목 힌트 또 어떻게 될까요, 홍프로님? 그 중소형주는 아닌데 이제 금액으로 보면 뭐 중소형주로 봐야 되겠네요. 시가총액이 1,500억대 미만이라서. 근데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가전 전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인데 좀 용어가 어렵습니다.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니트라는 걸 설계 생산하는 팹리스 기업인데 아마 인터넷에 이것만 치셔도 나올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LG전자, 그리고 위니아, 대우 해외 지금 업체에 공급 중이고요. 무차입 경영에 따른 회사가 되게 안정적인 외형 성장을 하고 있고 수익성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종목 자체가 그렇게 퀄리티가 있는 부분은 아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성장성이 계속 생기고, 그리고 종목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그렇게 부담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향후의 성장성을 생각한다면 앞으로도 좀 괜찮은 성장이 되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에서 아까 말씀드린 유니크로 컨트롤 유니트를 찾으시면 아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정적인 외형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또 힌트를 주셨고요. 아직은 좀 감이 안 온다 싶으시면 2차 힌트도 있으니까요. 좀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또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종목을 또 정리를 해봤고요. 실시간 종목 상담은 이제 바로 본격적으로 이어집니다.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은 빨리빨리 신청해주세요. 잠시만요.
네, 실시간 종목 상담 이어집니다. 현재 유튜브에는 100명이 넘는 또 시청자분들이 함께해 주시고 계시고요. 문자로 2750님, 방송 너무 좋네요. 진작 볼 걸 그랬어요. 라고 또 좋은 글도 남겨주셨습니다. 내일도 오늘도 계속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7261번님, DA 테크놀로지 가지고 계신데요. 주식 지금 4개월 차입니다. 아직 주린이시군요. 공부하면서 조금씩 하고 있어요. 매도가 어렵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또 처음 해주시는 분들은 매도 타이밍 잡기가 참 힘든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홍 프로님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자, 홍 프로님, 매도 타이밍 언제로 좀 잡는 게 가장 좋을까요? 사실은 목표가를 지정했을 때 타이밍상 이제 뭐 볼린저 밴드를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직전에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생긴 구간을 1차로 봅니다. 저희가 이제 캔들이나 여러 형태들을 보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DA 테크놀로지는 2차 전지 설비 업체인데 제가 알기로 실적이 그렇게 좋진 않은 건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 예상이 정확합니다. 지금 실적이 최근에 좋지, 매출은 좀 증가를 했었는데 지금 적자 전환되고, 왜냐하면 이런 종목들은 2차 전지 설비면은 아무래도 그 설비 쪽이 들어가다 보면 잠깐 동안은 그 실적이 그렇게 좋진 않고요. 그리고 주가 형태를 보셔도, 주봉으로 보셔도 거의 지금 어마어마하게 내려왔는데 무상증자한 이후로 아마 주가가 빠진 걸로 판단은 됩니다. 그 부분은 시청자분께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현재 위치에서 30분봉으로 보시면 약간 상승 방향은 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중요한 자리는 1차적으로는 시청자분 매수가인 1350원 전후, 그 자리가 돌파가 된다면 좀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고요. 1350원이 지금 아마 이 구간일 건데, 이게 제가 왜 아냐면 꺾인 자리들이 대부분 중요한 포인트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1350원까지 이번 주 말까지 올라가면 1차 목표가는 실적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1,500원을 설정해 드리고요. 만일에 돌파가 된다면 상단 목표가를 1,620원대, 그러니까 1,600원대로 설정해 드리고, 단 하단에서 지금 이탈하지 말아야 될 자리가 30분봉 보시면 추세 꺾이려면 1,200원 깨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종목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그리고 위치상 많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1차적으로는 종가로 1,350원대로 갖다 놓으면 당장 내일도 움직일 수 있는 포지션으로 갖다 놓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분 1,350원까지 올라가면 상단은 1,600원으로 설정을 해주셨고요. 또 매도 타이밍 잡는 방법 또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잘 기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린이님 또 화이팅입니다. 다음으로는 3453번님, G3BNT인데요. 3만 원, 비중은 5%입니다. 정말 너무 괴롭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또 글을 남겨주셨는데, 이런 분들께 요즘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문자 보면요. 바로 도와드릴게요. 홍프로님, G3BNT입니다. 지금 힘드신 구간에 있으신 것 같은데 바로 또 전략 잡아주시죠. 일단은 두 가지입니다. 코로나19 관련주로도 지금 뭐 이제 비영리 단체를 미국의 업체랑 이제 약간은 섞여 있고, 또 하나는 중요한 거는 아마 3분기에 임상 관련된 부분이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G3BNT가 원래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삼천당 제약하고 비슷한 게 안구건조증에 좀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기사는 봤는데, 그거야 뭐 실험 발표가 나와봐야 아는 부분이니까 1차적으로는 지금 위치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가를 패턴을 잠깐 보시면 이 종목의 중요한 자리는 이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6월 15일 날 이 추세가 꺾인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음봉이 동시에 이평선을 이탈시켰다는 거는 추세가 계속 어느 정도 하방으로 포지션이 바뀐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장기 이평선으로 본다면은 살짝 이탈할 수도 있겠지만, 분봉으로 보시면 지금 거의 한 15일 정도 계속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금일 양봉을 막판에 띄워가지고 붙이면은 다음 주 초 되면은 좀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 중요한 자리는 기존의 음봉 상단인 하단인 26,000원대 초반권이 오면 상단을 일단 보시고요. 3만 원이 매수가라셔서 좀 높습니다. 근데 비중이 5%밖에 안 되니까 좀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만일에 3만 원이 넘어가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종 목표가는 32,500원을 설정해 드리는데, 이 종목이 시세가 날려면 29,000원대가 있어야 지금 강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3분기에 임상 관련된 거, 안구건조증 관련 발표가 예정은 돼 있는데, 그 부분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사를 좀 틈틈이 확인하시면서
위에 상단으로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35,000원 넘어가면 32,000원, 2,000원 후반권이나 2,500원까지 목표가 잡으시고 하단에 지금 중요한 자리가 23,500원 이탈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조정폭이 만약에 시청자분이 견디지 못할 자리까지도 밀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분 3만 원이 넘어가면 32,000원 후반권까지 또 전략을 잡고 가셔도 될 것 같고요. 관련 기사들은 정말 틈틈이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점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7024번님의 바이오니아 살펴보겠습니다. 물 타서 12,000원이고요. 비중 20%입니다. 자꾸 떨어지네요. 꼭 좀 알려주세요. 올라갈지 손절을 할지 꼭이요. 라고 또 문의를 주셨는데 주가가 또 올라갈지 지금 손절하는 게 답일지 바로 답변을 주신다면요, 홍 프로님. 유전자 분자 진단하는 회사가 아마 최근에 뭐 어차피 분자 진단이니까 코로나19라도 연관이 되고 그리고 이 종목 자체가 원래 락토바실러스인가 뭐 그런 제품이 있는데 유산균이겠죠. 이름을 딱 들어봐도 유산균인데 근데 지금 현재는 수익이 나지 않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 사업을 확대하는 부분은 아마 최근에 기사를 통해서 나왔고요. 향후에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긴 한데 오늘은 아셔야 될 게 지금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계속 지금 움직임이 그렇게 좋은 현 시점은 아닙니다. 보시면은 셀트리온도 지금 보합으로 이제 갔다는 거 아까 중간에 이제 빠졌다 다시 올라오는데 그래서 바이오니아는 아무래도 대장주 쪽에 영향을 좀 받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구간상으로는 시청자분 매수가가 12,000원이면 이쯤 되시는데 크게 무리는 없지만 오늘 이평이 좀 이탈을 됐습니다. 그래서 30분봉 보시면 양봉이 떠서 만약에 11,500원 가면은 상단으로 올라갈 수 있고요. 강한 흐름이 나오려면 문제는 시청자분 매수가가 강한 흐름이 나와야 될 자리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하나 위로 돌파가 된다면 13,000원 중반권으로 보시고 만약에 뭐 돌파가 크게 나온다면 지금 목표가는 대략적으로 지금 15,000원대인데요. 재료 부분이 나오는 게 지금 바이오가 최근에 어제 오늘 별로 흐름은 좋지 않습니다. 제약주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움직이는 종목이 다수 있긴 한데 이 부분이 움직이려면 저는 진단키트 쪽은 사실 조금 기대를 안 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서 근데 반등이 나오면 13,000원대 초반권에서 절반 털으시고 혹시라도 뭐 추가 상승이 나온다면 15,000원 보시면서 대응하시고요. 하단을 제가 볼 때는 깨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지금 구간에서 1,500원 깨지면 진짜 안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거의 한두 달을 더 기다렸다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향후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주셨고요. 11,500원이 가면 상단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니까 이 점은 또 주의를 하셔서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9282번님의 후성 살펴볼게요. 매수가 8,200원이고요. 비중 20%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글을 남겨주셨는데 지금 살짝은 손실권에 계십니다. 바로 복구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홍 프로님 이야기해 주시죠. 일단 뭐 불소 관련주고 그리고 여름 관련도 됩니다. 왜냐하면 차량용 에어컨 그 가스 넣는 그거 생산하는 회사가 후성인데 최근에 이제 뭐 영업이 적자 전환된 부분을 약간은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 불매운동 관련주도 들어가 있는데 현재 차트 위치 보시면 아무래도 지금 수급적으로 좀 꼬인 게 아닐까. 수급으로 보시면 기관 외국인이 조금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크게 손실은 아니시지만 조금 지루할 영향이 있습니다. 왜냐 지금 상단에 돌파가 안 나왔습니다. 이 종목이 돌파 부분이 나와야 될 자리가 지금 9,000원 전후인데 현재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수렴하는 구간 아닐까. 지금 보시면은 거의 8,000원 후반권 갔다가 다시 조정 주고 또 박스 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8,500원대 넘어가면 자리상 8,500원 넘어가면 슈팅이 나올 것 같고요. 그러면 9,000원 이상 보시면서 최종 목표가는 9,500원으로 설정을 해드리고 혹시라도 다음 주 그러니까 7월 달 초에 지금 일본 관련 이슈 나오면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8,500원 돌파하면 9,000원이 1차, 2차는 9,500원 그리고 하단에서 지금 이탈하지 말아야 될 자리가 대략적으로 지금 7,700원 정도 됩니다. 근데 위치로 보시면은 조금 위아래로 움직임 흐름이 지금 거칠 수 있긴 한데 만일에 하나 내일하고 모레 양봉 띄우면 위로 또 바뀔 수 있으니까 지금 되게 좁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8,500원 넘는 거를 먼저 체크하시고 상단으로 9,000원, 9,5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 목표가로는 9,500원 설정해 주셨고요. 다음 주 일본 관련해서 이슈 나오는지는 그 여부를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이어서 4865번님의 ITM 반도체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는 6만 원이고요. 비중은 10%라고 하십니다. 계속을 하락하고 있는데 들고 가도 될까요? 라고 또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주가가 좀 4거래일 연속 하락하고요. 오늘도 좀 흐름은 좋지가 않습니다. ITM 반도체 좀 어떻게 볼까요, 프로님? 회사는 대단한 회사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지금 최근 3개년간 지금 매출 성장폭이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총도 지금 1조 3천억인데 이 회사가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배터리팩의 그 보호회로, 그러니까 과열되면 불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하고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이어폰 관련해서도 보호회로 아이폰 관련해서도 납품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성장하고 있는데 기관 외국인 수급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상이 맞습니다. 지금 기관 외국인이 거의 최근 일주일 동안에 매도세가 훨씬 강하다 보니까 주가에 영향을 받는 것 같고요. 실적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다이버전스, 그러니까 상단으로 올라갔을 때 이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매도가. 근데 하단에서 절대 깨지 말아야 될 자리는 대략적으로 56,000원 정도 저는 될 것 같고요. 56,000원 이탈하면 종목 많이 뺄 수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지금 올라온 폭이 거의 100%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거라고 보고요. 하반기에 지금 노트 시리즈에도 이 회사가 참여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호회라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ITM 반도체가 지금 시장에서 계속 호평을 받는 이유는 종목이 성장성도 있지만 지금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쪽도 보호회로로 진입을 또 하니까 신사업도 있어서 되게 좋은 부분이긴 한데 주가가 많이 올라온 만큼 좀 기간 조정하고 가격 조정은 필요하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상단으로 갔을 때 1차 목표가를 지금 대략적으로 6만 5천 원, 6천 원 돈인데 지금 6만 6천 원 선으로 제가 제시해드리고요. 그리고 2차 목표가는 직전 고점인 7만 1천 원, 그리고 하단은 5만 6,500원 이탈하면 손절로 대응하시는 걸로 전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도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반기 노트 시리즈에 참여를 하는지 그 여부에 관련해서도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공투자 계속해서 이어가시기 바랄게요. 다음으로는 0779번님의 ABL 바이오 바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 35,700원, 비중 30%인데요. 코로나 2차 팬데믹 때문에 늦게 매수를 했는데 제가 또 모르는 악재가 있을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이야기해 주신다면요. 그 원래 이중항체 관련주인데 저도 되게 좋게 보는 종목인데 예전에 그러니까 바이오는 저는 약간 색안경을 끼긴 합니다. 근데 바이오는 솔직히 파이프라인이나 어떤 그 라이센스 아웃 계약이 되지 않으면 신약 관련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면 흑자를 내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항암제하고 지금 퇴행성 관련 그 뇌질환 치료제 쪽이 좀 성장성도 높고 향후에 시장 수요도 많다고 나오는데 파이프라인이 이제 다른 회사랑 계약하면서 외형 확대나 성장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은 좀 계약 부분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거는 최근에 알테오젠이 그 4조짜리 계약하면서 엄청 올랐다가 조정 나오면서 다른 종목들도 약간 영향을 받는 것 같고요. 위치 보시면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평선이 다 지금 꼬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관 외국인 수급 보면 역시나 기관이 최근 5일 중에 4일을 지금 매도하고 있는데 강한 매도세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향을 받는 것 같고, 이평으로 보시면은 1차로 지금 조정 구간으로 들어갔던 건데 현재 위치에서 이탈만 하지 않는다면 크게 무리는 없지만 2, 3일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봉을 보시면 오늘 내일이 만약에 안착이 된다면 32,000원 정도까지 안착된다면 윗방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32,000원 안착되면은 1차 목표가 36,000원대를 보시고요. 문제가 지금 시청자분이 바이오가 추격이 약간 된 것 같습니다. 매수가가 35,700원이면 지금 현 이 자리인데, 그래서 36,000원 이상 가면 고점 보시면서 비중을 최대한 줄이시고요. 하단에 지금 중요한 자리가 28,500원입니다. 그래서 28,500원 이탈이 되면 조정이 지금 깊을 수도 있고 또 기간도 길어질 수 있으니까 상단은 매수가 이상에서 적절한 수익권이 되면 매도 전략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단은 28,500원 이탈하면 일단 손절 원칙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32,000원이 안착이 되는지 살펴보시고 목표가는 36,0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저희 그럼 시크릿 2차 힌트 그럼 바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1차는요, 안정적인 외형 성장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해주셨는데 2차적으로 힌트를 또 주신다면요, 홍프로님. 이게 종목이 사실 조금 발음이 묘합니다. 한국어인데. 근데 이제 6자. 여섯 글자인가요? 예, 6글자 네, 종목이고. 6글자. 팹리스 쪽에 찾아보시면 아마 그 대형주가 아닙니다. 그리고 중대형주가 아니고 한 1,500억 선 이하 종목이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금방 나올 거로 예상이 됩니다. 네, 6글자고 1,500억 선 이하다라고 또 간단하지만 또 명료하게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궁금하시다면 샵 3772번으로 홍프로라고 또 3글자 바로바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또 종목 하나 더 볼까요? 0840번님, 언제나 예쁘시네요, 유리나님. 감사합니다. 또 코웰 패션 가지고 계신데요. 5,848원이고요. 비중 17% 가지고 계십니다. 저번에 이 시크릿 종목으로 나와서 보유를 하고 계신데 계속 보유를 해도 될지 문의를 주셨어요. 프로님,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회사는 사실 그 OEM, ODM 해가지고 그 홈쇼핑에 그 속옷, 그러니까 푸마, 아디다스, 나이키가 다 이 회사에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OEM, 그러니까 푸마, 아디다스, 나이키는 마크만 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데 그쪽에 아무래도 매출은 어마어마한데 작년에 이제 데미지가 그 작년에 춥지가 않아가지고 코엘 패션이 그 패딩 쪽에 만들었다가 좀 영향을 받았습니다. 시장에서 그렇게 매출이 좋죠. 올해도 성장세는 유지되는데요. 문제가 지금 수급적으로 조금 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관이 계속 매도를 하다 보니까 영향을 받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단기로 상승을 했었는데 현재 구간으로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지금 오늘 장기 지지선입니다. 그래서 2, 3일 안에 5,600원대만 올라가면 크게 무리는 없지만 하단이 이탈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5,300원대가 이탈되면 좀 종목이 고생을 시킬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고요. 위로 갔을 때 지금 구간에서 5,700원 올라가면 상방향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1차 목표가를 줄이겠습니다. 시장이 지금 많이 불안정하니까 6,200원을 기준으로 1차 목표가를 보시고 만약에 6,200원이 강하게 돌파한다 그러면 직전 고점을 보지 마시고 이 종목은 위로 6,500원을 최종 목표가로 제시해 드릴 테니까 1차적으로는 지금 약간 기관 리포트 같은 것들이 좀 좋게 나오면 모르는데 최근에 좀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종목이 이상이 없고 실적주긴 한데 내수주로 또 관련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꼭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2, 3일 안에 5,600원 올라가면 큰 무리가 없다라고 코멘트 달아주셨습니다.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이어서 동국제약을 신청해 주신 5026번님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매수를 20% 정도 하려고 하는데 매수가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주가 차트 보면은 3월 19일부터 점차적으로 올라와서요. 오늘도 5%대 강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종목 매수가를 좀 잡는다면 언제로 잡는 게 좋을까요? 사실 약간 지금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자리가 크게 나쁘진 않은데 종목상 지금 제약주가 다른 섹터보다는 낮긴 한데 그게 어떤 이슈가 확 불어야 상승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조금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일단은 회사는 되게 안정적이고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원래 제일 유명한 인사돌 생산하는 회사 아닙니까? 그리고 채널이 계속 바뀌고 이 회사가 좀 영업성을 좀 늘리면서 최근에 괜찮은데요. 올해도 아마 최대 실적이 나올 거로 예상은 하지만 지금 현재 시가총액 자체가 1조가 넘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이 종목은 제약주 치고는 고평가 상태는 아니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기관 외국인 수급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기관 외국인 수급 보면은 외국인이 지금 거의 2주 정도 매도했는데 기관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그렇게 조정을 받지 않았고요. 차트 위치상 보시면은 현재 구간이 사실 타점이긴 합니다. 분봉으로 보셔도 흐름이 되게 괜찮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11만 7천 원 밑에 이하 구간이 온다 그러면 이 종목은 사실 지금 공략은 가능하고요. 위로 올라갔을 때 1차 목표가를 13만 원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기적 관점으로 가져가시는 건지 아니면 전략에 따라서 약간은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상단이 13만 원 뚫리면 15만 원을 목표가로 보시고요. 단 하단에 이런 경우에 고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부분이 11만 원 후반권 그러니까 11만 원 초반권이 깨지면 종목이 많이
움직이면서 좀 괴롭게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꼭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총 자체가 뭐 1조 원이 넘기 때문에 제약주 치고는 또 고평가 상태는 아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면서 전략 잡고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1010번님의 제넥신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 93,400원이고요. 비중이 꽤 되시네요. 50%. 향후 목표가를 좀 얼마로 잡고 가야 될지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좀 초보라고 하시네요. 그럼 좀 자세히 또 친절히 부탁드릴게요, 프로님. 그 초보분들이 이상하게 제약바이오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국내 지수로 보면은 아직은 바이오가 저희가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문제는 오늘 제가 기사를 체크한 게 있는데 미국에서 일단 미국이라고 볼 수는 없고 해외에서 이제 국내 제약바이오가 너무 고평가라는 기사를 잠깐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그쪽 지역이 더 고평가인데 저희만 뭐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위치로 보시면은 크게 무리는 없지만 약간은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약바이오가 다 조정세인 것 같습니다. 기관 수급 한번 체크해 보시면 엄청납니다. 매도가 지금 거의 2주 넘는 것 같은데 좀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3,400원에 근데 시청자분이 지금 현재 매수가보다는 살짝 위긴 한데 비중이 50%니까 너무 많습니다. 솔직히 욕심이시긴 하신데 위로 올라가려면 지금 중요한 자리가 97,000원입니다. 97,000원 돌파하면 상방향으로 바뀔 수 있고요. 97,000원 돌파했을 때 윗방향으로 가게 되면 현재 구간에서 목표가를 제가 볼 때는 제약바이오를 사실 1, 2% 수익 내려고 늘어진 않습니다. 그래서 11만 원을 제시해 드리고요. 월봉으로 보더라도 지금 11만 원이 걸립니다, 위로. 그래서 11만 원 돌파하면 12만 5천 원을 최종 목표가로 제시해드리고 하단에 8만 5천 원 이탈하면 전량 손절하는 걸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위치로는 큰 무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러나 오늘은 좀 조정 상세이기 때문에 이 전략 잘 듣고 대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해 주세요, 시청자분. 다음으로는 1076번님, 홍프로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글을 남겨주셨고요. 서현우님은 유튜브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또 문의를 주셨는데요. 서현우님 저희요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삼성전자 저희 홍프로님도 많이 좋아하는 종목이거든요. 저희 자세히 또 전략 잡아드릴게요.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9820번님의 진에어 살펴볼게요. 비중 10%고요. 계속 떨어지네요. 추가 매수해도 될지 시점을 좀 알고 싶습니다. 라고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관련해서 항공업계 관련한 이슈까지 한번 엮어서 얘기해 주신다면요, 홍프로님. 사실 제가 항공주를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한진칼은 이제 예전에 남매난에서 얘기한 게 있는데 솔직히 항공주가 지금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진에어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일본 쪽 노선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저비용 항공사 LCC 항공기인데 문제는 지금 코로나19로 제일 손해를 많이 보는 데가 아마 항공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매출은 반토막, 손실은 제가 작년에도 손실이긴 했는데 올해 제 생각에 회사가 좀 휘청될 정도로 손실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영업도 적자 전환, 매출은 감소, 당기 순이익 적자 전환, 그리고 향후에 어떤 노선의 또 추가도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요. 기관 외국인 수급을 보시면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는데 문제는 거래량이 없다 보니까 요 정도 매도만 해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19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일단은 관광 재개하고 국내 해외 이제 출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자유롭게 이제 세계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필요한데 지금 계속 팬데믹이 유행하면서 이런 부분이 좀 제재가 되다 보니까 영향을 받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재 구간에서 1,900원, 그러니까 11,000원 안착이 되면 저는 시청자분 매수가의 매도입니다. 이 종목은. 저는 왜냐하면 지금 대략적으로 12,500원, 600원까지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불확실성이 있는 종목들은 솔직히 제가 선호하지도 않고 약간 이 부분은 시청자분이 경계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 혹시라도 M&A 관련해서 보실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체크하시고요. 최종 목표가는 13,000원이긴 한데 12,700원, 500원대를 목표가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11,000원 안착시 시청자분의 매도가의 매도 전략 잡아드렸고요. 이 점은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빠르게 하나 더 볼게요. 1076번님 이지홀딩스 가지고 계신데요. 매수가 6,545원이고 비중은 40%입니다. 진단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글을 남겨주셨는데 현재 또 주가는 2%대 강세예요. 어떻게 볼까요, 홍프로님? 이게 사실 이지바이오가 아마 분할 상장되면서 바뀐 건데 쉽게 얘기하면 팜스토리 사료하고 이제 그 식육 부분으로 나누는 회사인데 되게 회사는 큰데 솔직히 6,500원이면 저도 좀 이거는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차트 잠깐 보시면 이게 정상적인 차트가 아닙니다. 기업 분할하면서 상한가 나오고 세 방 그러니까 두 번 나오고 위에서 물량 나온 부분이 두 번째 올라갔을 때 조심해야 될 게 이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종가로 음봉을 이렇게 치르면서 지금 내려온 거기 때문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고요. 혹시라도 지금 대북 관련해서 나오면 또 움직일 때도 있고 홀딩스니까 지주사입니다. 근데 현재 구간에서 6,500원 넘어가면 올라갈 수 있긴 한데 제가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 최종 목표가는 매수가 매도고요. 하단에 4,800원 이탈하면 전량 손절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하단에 4,800원 이탈 시 전량 손절 이야기 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게요. 4219번님의 제이 콘텐츠입니다. 50% 비중 꽤 크시네요. 물적 분할 이슈가 있는데 계속해서 가져가도 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홍프로님 좀 빠르고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신다면요. 솔직히 영상 콘텐츠 똑같습니다. 메가박스 보유하고 있고 중앙일보니까 JTBC 관련주인데 제가 이 종목은 스튜디오 드래곤하고 자세히 알고는 있는데 3분기 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액면 병합하면서 3만 원짜리 종목이 됐는데 크게 나쁘진 않지만 드라마 호조하고 극장 매출 부분이 지금 제어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메가박스가 현재 극장들이 최근에 다 코로나 때문에 입장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수익금이 좀 줄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반기는 회복이 될 거로 보고요. 현재 구간에서 중요한 자리는 32,500원이 돌파하면 상단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1차 상단이 36,000원이 1차 그리고 중기적 관점에서는 4만 원 하반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단에 지금 어제 약간 출렁거렸는데 27,500원 이탈하면 조금은 좀 종목이 오래 걸릴 수는 있지만 불안한 종목은 아니니까 상단에 33,000원 돌파했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고 최종 목표가는 36,000원 그다음이 4만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하반기에는 극장 부분도 또 회복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하단으로 27,000원이 이탈되지 않는지 이 점은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드렸고요. 저희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또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알찬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렸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